네, 저희 롯데월드 환상의 숲은 약 200여 종의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재미없는 축제를 테마파크 버프가 했다고?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만든 축제들 일부를 핵 노잼이었다고 말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VR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이 속에 화가 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버프님은 어디에서 일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디에서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채널을 처음부터 봐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에서 7년간 근무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데요. 테마파크에 대해서 100% 다 경험해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게 있으면 더 유심히 보게 되고 더 유심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7년간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보다 그리고 저보다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는 테마파크와 좀 연관이 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일한다고 모두 테마파크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테마파크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다른 회사에도 있을 법한 그런 일들? 다행히 저는 테마파크를 좋아하고 테마파크를 잘 안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마파크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홍보였습니다. 새로운 놀이기구, 이벤트, 축제, 프로모션 같은 게 나오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님들이 그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사를 또 쓰시죠. 물론 기자님들 중에서는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2012년부터 한 3년 동안 롯데월드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 대부분은 제가 쓴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TV에 몇 번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저희 롯데월드 환상의 숲은 약 200여 종의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학습 체험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축제나 새로운 놀이기구가 오픈을 하면 기자님들을 초청해서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홍보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일은 바로 방송 촬영이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방송 촬영을 오기도 하고요. 섭외를 하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을 직접 그것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드라마 촬영은 밤을 새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기분도 들고 뭐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따로 모아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로는 사회공헌 일을 했었습니다. 태어나서 놀이공원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나 갈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어떤 장애가 있어서 쉽게 그런 곳을 방문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뭐 여러 상황상 테마파크를 쉽게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떤 분들을 초청할 것이냐, 어디까지 무엇을 해드릴 것이냐, 추후에 선물은 무엇을 드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일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한 거긴 하지만 조용히 알려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알릴 수 있을까 고민도 해야겠죠. 또한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뿌듯한 일이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때로는 어린이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가시면 쉽게 외출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런 어린이들은 테마파크를 쉽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연팀에서 같이 가서 뭐 캐릭터들이 공연을 해주기도 하고 테마파크 분위기를 내줍니다. 이런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사회공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입니다. 세 번째로 했던 일은 광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SNS나 혹은 뭐 야외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 광고나 영상 광고를 보시게 되는데 이런 광고를 만드는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 중에는 엑소를 모델로 한 광고도 있었어요. 기획에 참여해서 광고 방향을 잡기도 하고 엑소 멤버분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촬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고에 나갈 영상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수정을 주기도 하고 컨펌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든 광고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2016년에 만들었던 호러 할로윈 광고였어요. 빅데디라고 불리던 좀비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미지 광고를 만들기도 했고요. 유명한 영화 감독님과 함께 영상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Horror Halloween in Lotte World. 롯데월드 광고 사상 가장 무서운 광고이기도 했고 롯데월드 처음으로 시리즈 형식, 그러니까 티저, 본편, 디렉터스 컷으로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나름 해외 테마파크의 그런 광고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거였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엑소 광고는 아까 링크가 나갔습니다. 보시면서 아, 테마파크 버프에 손길이 묻은 광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했던 일은 페스티벌 기획이었습니다. 시즌 축제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사실상 롯데월드의 축제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운이 좋게도 회사 전체 분위기가 축제를 한번 바꿔보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해서 페스티벌을 몇 개 만들었고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고 가장 재미있게 참여했던 것은 바로 호러 할로윈을 기획했을 때였습니다. 빅데디라고 이름을 붙인 좀비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토리를 쓰기도 했고요. 전반적인 축제 흐름을 기획하는 일을 했었죠. 이때부터 저는 스토리를 기획하고 스토리를 쓰고 그리고 테마를 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을 평소에 좋아하기도 했거니와 또 잘합니다. 호러 할로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세세한 이야기들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외에 기획했던 축제로는 호러 할로윈 2 히스 백이 있고요. VR 판타지아, 쿨 워터 앤 핫삼바, 크리스마스 미라클도 제가 다 기획을 했던 축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축제 이름들 모두 다 제가 지었네요. 그렇게 재미없는 축제를 테마파크 버프가 했다고?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만든 축제들 일부를 핵 노잼이었다고 말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도 추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로 했던 일은 파크 운영이었습니다. 파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인데요. 그날 입장객 수에 따라서 파크 개장을 좀 앞당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다친 사람이 있거나 소소한 사고들이 생겼을 때 이를 대처하고 빠르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파크 안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의 훈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파크 내에서 좀 테마가 이상하다거나 혹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찾아서 한 일들이었거든요. 나름 테마파크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저였기 때문에 좀 거슬렸고 좀 수정하고 싶은 것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가령 어느 순간부터 파크 곳곳에 로티가 싫어해요, 로티가 예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말랑말랑한 문구들로 전체가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막 공사 중, 들어가지 마시오, 막 이런 딱딱한 문구들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테마파크스럽게 꾸민다고 꾸민 문구였죠. 정말 말 그대로 테마파크, 일반 놀이공원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파크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했던 일은 바로 어트랙션 개발이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꿈에 그리는 일이죠. 디즈니의 이매지니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 중에서 VR 어트랙션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VR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VR은 재미있고 신기하긴 한데 테마파크에 VR을 붙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일을 담당했었어요. 여기에도 또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죠. 제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XR 어드벤처 어크로스 다크를 오픈시켰고 그 외에 지금은 다 취소가 된
VR 어트랙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VR 어트랙션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테마파크 박람회 아이아파에 나가기도 했었죠. 아마 어크로스 다크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좀 저에게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도 저를 정말 빡치게 하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여기까지가 제가 7년간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알차게 남 부끄럽지 않게 정말 빡세게 일했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단독으로 한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주가 되어서 메인이 되어서 추진을 했을 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결과물들이 더 많습니다. 테마파크 안에서는 보통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간혹 테마파크에서 일하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메인이 되어서 담당자가 되어서 진행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나열한 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일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테마파크 업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저것보다 더한 일도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테마파크의 태도 모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니 테마파크에서 일을 하는데 꼭 테마파크를 잘 알아야 되고 테마파크에 관심이 꼭 있어야 되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몇몇 테마파크들이 왜 오픈 당시와 다르게 많이 망가졌을까요? 테마파크에 관심이 많고 테마파크는 이래야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일을 하셨고 이러한 신념이 들어가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망가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테마파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일하셨던 분들 중에는 정말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 같은 테마파크 덕후의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을 내놓으신 선배, 후배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많진 않아요. 10손가락에 꼽을 정도?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테마파크가 나오거나 우리나라의 테마파크 미래도 밝을 수 있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죠. 디즈니의 이매지니어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 되는 집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관심한 업계 관계자들이 더 많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잘 알아봐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 이런 분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계시거나 저평가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번 영상에서처럼 스스로 했던 일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정말 테마파크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했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정신, 그 테마파크에 관련된 스피릿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할 말이 제가 정말 많은데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하고 싶은 말 정말 많다, 그쵸? 제가 아직도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마음이 많아서 이 속에 화가 좀 많습니다. 아무튼 덕후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완전 차별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힘은 무시할 수 없죠.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고 그런 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테마파크 버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혹은 테마파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그런데 테마파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했던 일들을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테마파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랜 시간 밝은 얼굴로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캐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가 돌아가는 거고 완성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도 참 많다. 이것까지 알아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길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정말 재미있고 화도 나고 어이가 없으면서 웃기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 종종 풀어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고 앞으로도 재미난 테마파크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테마파크 버프의 프로듀서가 되어주시면서 후원을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테마파크 버프의 프로듀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